비는 더 거세졌고 낡은 창문 틈새로 흘러내린 빗물은 방 안 공기까지 축축하게 만들었습니다. 저는 오랫동안 그 집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. 아니 어쩌면 스스로를 가둔 것인지도 모릅니다. 7년 전 남편이 떠난 뒤로 남은 건 고작 7살 딸아이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이 낡은 집뿐이었습니다. 창틀을 닦는 제 손길은 무거웠습니다. 텅 빈 남편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저는 매일 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. 몸은 여전히 남편을 기억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1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새로 들어온 세입자 때문이었습니다. 젊고 건장한 남자였는데 그의 거친 움직임은 집의 낡은 벽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. 저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. 그런데 현관에 서 있던 그는 젖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털며 서 있었습니다. 빗물에 젖은 티셔츠는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젖은 살결 위로 흐르는 물방울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. 묘하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이상하게 매혹적인 향기가 번져왔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이유 없이 말을 잃었습니다. 낯선 긴장감과 불온한 떨림 속에서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후로도 이상한 우연은 계속되었습니다. 어느 추운 겨울밤 보일러가 고장 나 쩔쩔맬 때였습니다. 덜컹거리는 기계 소리만 들릴 뿐 찬 공기만 집 안을 맴돌았습니다. 저는 낡은 보일러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그때 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. 그는 제 곤란한 표정을 한눈에 알아차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구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. 괜찮으시면 제가 좀 봐드릴까요? 그의 손이 차가운 기계 부품을 만질 때 그의 손끝에 닿는 온기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. 뚝딱거리는 그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. 잠시 후 보일러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온기가 퍼져나가는 순간 저는 그에게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혼자서는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. 그는 보일러에서 손을 떼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. 그의 깊은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. 창틀에 먼지가 좀 많네요. 혼자 다 하시는 건가요? 저는 그의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.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제 삶의 흔적을 엿본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. 삐걱거리는 현관문도 고쳐주었고 무거운 짐을 정리하는 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. 그의 도움은 사소했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였습니다. 그의 손끝이 잠시 제 손에 닿았을 때 그 짧은 순간조차 제 마음속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.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지만 그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. 괜찮다. 단순한 호의일 뿐이다. 하지만 그의 시선은 너무도 진지했습니다. 그 깊은 눈빛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서서히 일깨우고 있었습니다.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.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저는 그의 지난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고치는 일을 하다가 번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. 낡은 물건들이 가득한 제 집은 그에게는 하나의 놀이터와도 같았습니다. 집, 저랑 좀 닮은 것 같네요. 손이 많이 가지만 정이 가요. 그의 말은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. 그러던 어느 밤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. 그때 제 옆에 있던 건 남편도 친척도 아닌 그였습니다. 비에 흠뻑 젖은 몸 말없이 제 옆을 지켜주던 단단한 체온.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이제는 그에게 기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.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. 아이의 잠든 새벽. 불 꺼진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.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.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. 저는 끝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손끝이 제 뺨에 닿는 순간 모든 다짐은 무너졌습니다.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마침내 입술이 닿았을 때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. 숨결이 닿는 자리는 불씨처럼 뜨겁게 번졌고 그 입맞춤은 탐닉이자 폭발이었습니다. 제 몸에 손길이 스칠 때마다 잊고 지내던 감각들이 깨어났습니다. 그의 손이 내 가슴을 움켜잡았고 그 손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.
내 몸을 구석구석 훑은 후 그의 숨결이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나의 허리는 마치 활처럼 휘어졌습니다. 그것이 서서히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그를 깊이 더 끌어안았고 우리는 하나로 엮어들었습니다. 수년간 억눌려 있던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감춰진 욕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. 우리가 나눈 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동네의 시선은 매서웠습니다. 어느 날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. 옆집 아주머니는 저희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. 1층 그 젊은 사람 종종 들락거리는 것 같던데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겼나?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. 숨이 막혔습니다. 저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며 말했습니다. 그냥 1층에 사는 세입자일 뿐이에요. 고장난 것 좀 도와주러 온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. 그때 그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. 그는 묵묵히 제 뒤를 따라 걸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이 감정은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.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. 나는 엄마다. 나는 이미 아내였다. 새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. 그는 제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세계에 속해 있음을 느꼈습니다. 며칠 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.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.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. 저는 끝내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그의 손길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. 이제 당신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저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. 그 말은 곧 이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. 그러나 동시에 모든 선택권을 제게 맡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. 시간은 흘렀고 그는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.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은 집안 곳곳에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. 그가 고쳐주던 보일러의 온기, 그의 손길이 남은 문손잡이, 그 모든 자취가 제 삶을 따라다녔습니다. 그는 떠났지만 제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가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 상흔이야말로 우리가 한때 얼마나 뜨겁게 서로를 원했는지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.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. 만약 그날 젖은 셔츠 차림으로 집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를 모른 척 지나쳤더라면 우리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았을까요? 아니면 더 깊은 파국을 맞았을까요? 우리는 모두 삶의 틈새에서 금기를 마주합니다.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. 여러분이라면 그 남자에게 문을 열었겠습니까? 아니면 조용히 문을 닫아 걸었겠습니까?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?